건축가 일상 토크쇼, 오늘은 조남호 건축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조남호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목조 건축. 네. 그 단어가 일단 떠오르고요. 근데 네. 어떻게 보면 목조 건축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게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목조 건축은 한국 건축하고도 이제 한국 전통 건축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한국 전통 건축은 굉장히 숨쉬는 건축이 같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딱 그냥 확정된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고 열려있는 공간이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조 건축이라는 게 지금 시대의 코로나의 건축하고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바뀌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속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이제 목조 건축은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이제 못 맞추면서 사실은 특히 우리 한국 건축에서는 목조 건축이 퇴출됐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만들어준 이 속도 조정이 이 목조 건축을 보다 이렇게 좀 더 빠른 속도로 특히 이제 도시 건축으로 귀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그게 이제 과거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이게 이제 조립식이니까 프리패브 형태로 만들 수 있고, 또 그런 측면도 있고, 뭐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미노 구조 같은,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평면, 이런 것이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된 현대성 이런 거라고 보고, 그래서 현대에도 그냥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우리는 흔히 이제 목조 건축 그러면 이 한옥을 떠올리면서 당연히 이게 기둥과 보로 이루어지고 또 포로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구조 형식에 대해서의 인상이 일단 강한데, 사실은 현대 건축에서 보면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형상이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는, 그러니까 건강한 위피를 만드는 건식 공법이 이제 사실은 이 목구조에, 특히 경골목 구조 같은 데서 응용된 차원이 크거든요. 목조는 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숨쉬는 구조여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목재의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, 그러니까 숨쉬는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습도도 이동할 수 있고, 공기의 벽체 안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어떠해야 되고, 이것에 대해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해요. 근데 이제 콘크리트 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축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훨씬 좀 적고, 근데 목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단열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할 때 그 벽체 안에의 성능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. 이 안에서 기둥보 형식이 이루는 자유로운 평면 구조와 위피의 숨쉬는 구조를 이루는 것, 이게 이제 목조가 갖고 있는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또 성능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에 건축의 성능이 어떠해야 되는가, 물론 이제 어떤 계획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구조나 어떤 재료, 어떤 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구조 형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일 것 같아요. 뭔가 좀 목조 건축을 통해서 어떤 한국성이나 전통성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느냐, 아니면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,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코로나와 더불어서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이 주어진 이유도 사실은 이제 여기 질문에 보면 이제 한국성과 전통성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, 왜 이 시대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, 뭐 그 구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뭐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 거는 항상 이런 좀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, 그게 너무 거대해지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그 자신이 속한 그 작은 사회 안에서의 해답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렇게 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, 제가 이제 목조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전통 목구조와 또 제가 체득한
이제 현대 목구조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, 뭐 이런 질문에서 근거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통이나 뭐 한국성 이런 문제들을 어떤 뭐 전통 목구조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현대화하느냐,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한옥은 이제 외벽을 보호하는 방식이 깊은 첨화잖아요. 근데 이제 현대 도시 건축에서는 깊은 첨화를 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붕이든 벽체든 그 자체가 건물 전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시스템이어야 되고,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경골목 구조가 그런 위피 시스템을 이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는, 또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런 형식이고, 제가 그 주택을 설계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이 경골목 구조 형식은 이 벽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분히 그 서양의 조적식 전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그 평면의 자율성, 자유로운 평면, 이 개념과 경골목 구조가 갖고 있는 그 건강한 위피 구조, 이것을 이렇게 융합하는,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유형으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일련의 주택 작업들은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아주 전통적인 한옥을 지어보신 적은 있나요? 딱 한 번 있는데요. 한 번 있어요? 언제 지어보셨어요? 이번에 그 건축 공감에 소개된 그 다산동 공유주택에 네. 거기 별채로 별채로 한옥이 하나 있었죠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의외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선생님이 목조 건축을 많이 하는데 네. 한옥을 딱 한 번밖에 안 지어봤다는 게 뭐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해봤냐 안 해봤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이제 굳이 한옥을 뭐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, 다만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일종의 답습하는 과정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긴 하더라고요. 그 부재를 이렇게 고민하고 맞추고, 또 스케일을 키웠을 때 그게 어떤 비례로 조정돼야 되는지, 이것은 이렇게 뭐 재밌는 과정이었어요. 네. 그 건축가 협회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, 선생님이. 네. 그래서 최근에 아마 코비드19 이후에 도시화 건축에 대해서 그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협회하고 이제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이 공동으로 한 행사고,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가졌던 문제 의식은 뭔가 하면 이 성급한 해답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갖자, 이런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, 또 어떤 개인보다는 뭔가 이렇게 집단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,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한 거는 이제 WTA,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, What is asked, 뭐 이렇게 하는 WTA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 이제 뭔가 공론의 장으로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, 거기에 이제 소통하는 과정, 그 플랫폼 위에서 사람들이 주제를 올리고 서로 논의하고, 또 주제가 비슷하면 서로 통합돼서 같이 한 팀을 이루기도 하고, 그런 과정을 통해서 123개의 제안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이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왔었고요. 1차 선정된 8개 팀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최종 5개 팀을 선정했고, 그 5개 팀이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정리를 해서 이제 지난주에 최종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내년 3월 예정하고 있는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이제 전시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. 예,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그 사회에 또 국민화된 이야기들을 담아서 네. 그거에 한번 시발점으로 생각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
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다라는 네.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. 이걸 좀 이렇게 널리 알리고 네.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네. 같이 논의하면 좋겠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한 행사 안에서만의 플랫폼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뭐 이제 서울시하고도 네, 이제 네.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성과들이 사실은 그 플랫폼에 다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플랫폼을 계속 유지를 당분간은 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하고 연관된 뭐 다양한 이제 뭐 서울연구원도 있고 이런 데서도 지금 이 관련된 책자들도 만들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이 플랫폼 위에 이제 소개를 하거나 태우거나 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좀 더 그게 이제 어떤 공모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좀 더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플랫폼이 유지가 돼서 이 다양한 이제 건축 분야의 그 다양한 성과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이면 좋겠다.